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또다시 눈폭풍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북동부의 지역에 따라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하루 종일 강풍과 함께 12인치에서 16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보스턴, 워싱턴 DC 등 북동부 지역에 오늘 밤부터 내일 그리고 22일 오전까지 눈폭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와 워싱턴 DC 지역은 최대 6에서 10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보스턴 지역은 2에서 4인치가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달 들어 네 번째인 이번 눈폭풍은 주로 롱아일랜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나 뉴욕시 일부 지역에도 적지 않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롱아일랜드 지역은 오늘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21일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고등학교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그레이트 밀스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학생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은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그레이트 밀스 고등학교에서 오늘 오전 8시 조금 지나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이 출동해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학교를 봉쇄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총격을 받은 피해자는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학교 보안 담당관과 교정을 벌이던 총격범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4일 17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격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약 5주 만에 발생했습니다. 또 당시 참사의 충격 속에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더글라스 고교 생존자들이 수도 워싱턴 DC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으로 명명된 총기 규제 촉구 집회를 나흘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뉴욕 이런 한인 단체들이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주 지역 한인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등 10여 개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 5월에 개최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인 단체장들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대립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한민족과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위협이었다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할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고무적이고 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단체장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과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미주 민주참여포럼 3개 단체의 공동 주도로 발표된 이번 지지 성명서는 앞으로 연방의회에 전달되며 오는 23일부터 3일간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모임에서 지지 동참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 전체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두 지도자의 만남인 만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평화를 염원하는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취지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페이스북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회원 5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이터 분석 기업이 페이스북에서 회원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측과 연계된 데이터 회사의 유권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페이스북이 데이터 분석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 등이 FTC의 조사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계정 이용자들을 속여 더 많은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FTC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지난 2011년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변화 시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FTC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 같은 고객 동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FTC는 페이스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이용자 5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성격 검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이민 단체 지도자들을 타깃으로 한 이민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 단체들은 이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자유연합 등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이민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를 체포 또는 위반 벌금을 물린 사례가 20건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지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바 있는 이민단체 지도자는 ICE가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체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ICE 측은 활동가들을 타깃으로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민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누구나 체포, 구금, 추방 대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민단체들이 지난달 ICE가 이민단체 지도자들을 타깃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는 뉴욕의 대표적인 이민 활동가로 지난 1월 체포된 라비 락비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주택 소유주에게 가장 유리한 셀러 마켓은 플러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이 마켓 시가의 100% 이상이고 매매 기간도 가장 짧았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리스팅 기간, 마켓 시가 할인 조정률, 마켓 시가 대비 판매가 비율 등의 항목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퀸즈 플러싱이 2018년 뉴욕시 10대 셀러 마켓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퀸즈 우드헤븐, 큐가든 힐스,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하이츠, 플랫부시 등의 순으로 상위 10개 지역에 퀸즈 6곳이 포함됐습니다. 스트리트지에 따르면 플러싱 지역에 나온 대부분의 주택 매물은 평균 매매 기간이 52일 정도로 짧았고 가격 조정을 거쳐 마켓 시가보다 싼 값에 팔린 리스팅도 전체 부동산 매물 중 11.4%에 불과했습니다. 집값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해 지난해 10월의 주택 매매 중간 가격은 82만 2,5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8% 상승했습니다. 한편 바이어들에게 유리한 부동산 시장 조사에서는 맨하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맨하탄 미드타운이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맨하탄 센트럴 파크 사우스, 미드타운 사우스, 브루클린 덤보, 맨하탄 트라이베카, 소호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퀸즈에서는 롱아일랜드 시티가 유일하게 탑 10에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 완화 프로그램이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서 어제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욕시가 진행하는 클리어 커브 프로그램은 주중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10시와 퇴근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7시에 도로 양쪽에 길 모퉁이에 주차하거나 상업용 차량의 화물 적재, 하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짧은 시간 정차하거나 도로를 벗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짐을 싣거나 내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시범 실시 지역은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와 브로드웨이부터 90 스트리트 구간과 브루클린 플랫부시 애비뉴의 틸러리 스트리트에서부터 그랜드 아미 플라자까지 구간입니다. 4월부터는 맨하탄 미드타운의 메디슨에서 6애비뉴 사이 45에서 50 스트리트 구간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는 교통경찰이 추가로 투입돼 단속에 나서며 시교통국은 이중 주차나 배달 차량 활동 현황과 프로그램 실시 효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발표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5가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난 5일 꼬리물기 집중 단속인 클리어 인터섹션에 이어서 어제부터 클리어 커브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40년 후에 미국 인구가 4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7,800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현재 미국의 인구는 3억 2,60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58년에는 4억 명을 돌파한 뒤 2060년에는 4억 4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인구는 2030년까지 매년 평균 230만 명씩 증가하다 2030년과 2040년 사이 평균 180만 명 증가로 줄어들고 2040년과 2060년 사이에는 평균 150만 명 증가분에 그칠 전망입니다. 또 미국 인구의 중간 나이는 현 38세에서 2060년 43세로 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청소년 인구가 7,360만 명으로 노인 인구 4,920만 명보다 많지만 2060년에는 노인 인구가 9,470만 명으로 청소년 인구 7,980명과 비교해 약 1,500만 명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체적인 미국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인 인구는 2020년 1억 9,900만 명에서 2060년 1억 7,9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이스트리버에 추락한 헬기 사고에 따라 연방항공청이 전국적으로 헬기 도어-오프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도어-오프 비행은 헬리콥터 문이 없거나 열어놓은 상태에서 타는 것으로 사진 촬영에 방해받지 않아 뉴욕시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도어-오프 헬리콥터가 이스트리버에 추락해 탑승객 5명이 단단히 묶인 벨트를 풀지 못해 사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헬기 사업 운영자와 조종사에게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도어-오프 비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은 연방항공청이 도어-오프 비행을 허가했는지를 조사하고 헬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헬리콥터 안전 시스템이 승인되기 전 진행된 도어-오프 시험 운행과 승인 과정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고 헬기를 운행한 관광용 헬리콥터 운행업체 리버티사는 이번을 포함해 지난 11년 동안 총 3차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대처를 마련하기 위해 밀매업자의 사형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마약과의 전쟁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며 불법 마약의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 밀매업자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도 마약 밀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처럼 마약 밀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가들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16년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6만 4천 명이 사망했으며 2000년 이후 지금까지 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 폭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국은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나흘 동안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대에 최대 6인치에 달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LA 카운티를 포함해 벤추라 카운티와 산타바바라 카운티에는 최대 4인치, 포틸 지역 산악지대에는 최대 6인치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3일부터 빗줄기가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산타바바라 카운티 당국은 폭우로 인한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친한파 정치인 조셉 크라울리 연방하원의원이 차기 연방하원의장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펜실베니아 연방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후 현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교체론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펠로시 대표를 대체할 차기 대표의 조셉 크라울리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유명 여배우 신시아 닉슨이 차기 뉴욕 주지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닉슨은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뉴욕 주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헬스케어와 대중교통, 전철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닉슨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쿠오모 주지사와 민주당 주지사 후보를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휴대용 태블릿을 순찰 차량에 보급합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225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비영어권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내 450대 경찰 차량에 실시간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휴대용 태블릿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찰 차량에 보급되는 태블릿은 순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적인 후원 능력을 보여주는 가족 이민 초청의 I-864 재정 보증서 양식이 변경됐습니다. 지난 6일자로 변경된 양식은 총 10페이지로 이민 서비스국은 오는 5월 16일까지만 기존 양식을 받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 이전 양식을 이용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반송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강한 바람과 함께 6에서 10인치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섭씨 영상 1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 목요일은 바람이 다소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